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 전문가 GPT 고성입니다. 자, 요즘 이제 API 경제에서 뭐 챗GPT도 거의 API, 모든 것이 이제 API로 다 연결되는 시대 아닙니까? API 연결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AP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지,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이 오픈 API를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요.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유엔하우스에서 또 두 분 모셨거든요.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유엔하우스 플랫폼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성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엔하우스 플랫폼 사업본부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정재탁 이사라고 합니다. 네. 자, 그 유엔하우스 뭐 아는 회사 알겠지만 네. 그 이런 API 오픈 API 관련돼 가지고 네네. 유엔하우스가 뭐 어떤 경쟁을 갖고 있는지 단순하게 API 뭐 솔루션만 단순히 딸랑 파는 회사가 아닌지 아닌 거죠? 물론 저희 회사는 네. 오픈 API 시스템을 솔루션이라고 하죠. 네. 솔루션을 가지고 그 고객사들의 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 네. 비즈니스들을 대고객으로 오픈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을 하고요. 대고객 오픈을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니즈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니즈들을 제품 안에 녹여서 구축해 드리는 사업들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이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이런 오픈 API 구축 그런 걸 해가지고 파악해서 하는 것을 그 프로젝트가 보통 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은 비즈니스 처리에 대한 그 내용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의 공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시나요? 6개월을 하실 때 보통? 일단은 이제 최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네. 고객사분들이 API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정보에 대한 어떤 상황과 구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점에 시간 공수가 좀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API로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수들은 되게 작아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해 두고 있는 표준화된 어떤 방향에 의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사 어떠세요? 필드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보시면 네. 몇 년 비해서 네. 진짜 뭐 API 경제라는 것이 네. 스멀스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뭐 초반에 저희도 지금 업력으로는 한 6, 7년 정도 시작을 해서 은행에서 이제 뭐 은행에서 처음에 시작하고 공공에서 이제 처음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API 개념 자체가 많이 좀 희박하고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전문 방식으로 이제 주로 네. 데이터를 교환하던 시기였고요. 옛날 EDI처럼. 네, 그렇죠. 네. 오픈 뱅킹이 나오고 또 이제 마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금융권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 쪽에서의 API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좀 개방형 형태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들이 좀 많아졌다 최근에. 네.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에서 어떤 그 규제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이런 그 데이터들이라든지 어떤 지식들이 쌓이면서 좀 더 이제 공공, 제조, 서비스, 물류 등 그다음에 또 이런 금융 쪽에서는 또 다른 제휴기관 간의 연계 부분들을 이제 API로서 활용을 해서 좀 더 융합형 형태 아니면 좀 더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형태로의 어떤 그 서비스들을 비즈니스를 좀 확장하는 추세가 있고요. 최근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더 고도화돼 있고 한편으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제휴 관계에 있어서도 폭넓게 활용하려는 경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굉장히 좀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제 어떤 컴플라이언스 준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출하려고 이제 API를 활용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어저께 밤에 이제 항상 이제 저희 개발자, 토크의 개발자랑 얘기 나누면서 우리 API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다 개발자 아니고 어떻게 잘 할 수 없을까?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그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맞습니다. 그 뭐 토크IT도 이런 API들이 만약에 뭐 어떤 서비스들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 밸류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개방 형태로 제공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외부에 있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토크IT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하고요. 제가 좀 미리 사전에 인터뷰해가지고 좀 밀도 있게 그걸 좀 잘 편집한 것들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질문 되게 많은데 질문들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 되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API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네, 이런 게 중요하네, 이런 것들을 더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이제 뭐 API에 대한 이해 부분하고 이제 금융 서비스의 실제 이제 금융 쪽, 은행 쪽에서의 연계 부분하고 증권 부분에서 실제 이제 거래됐던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API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포켓몬, 화해, 굿딱, 직방, 배달의 민족들 이런 앱들이 있어요. 이런 앱들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이게 일단은 네. 모바일에서 운영되는 그렇죠. 모바일에서 거. 운영되죠. 이 모바일에서 운영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배달의 민족의 최근에 지도, 내 배달이 어디까지 오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또 아니면은 포켓몬에서 지도를 보고서 어떤 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뭐 포켓몬이나 배달의 민족 자체가 뭐 지도를 자기가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지도 서비스를 어딘가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구글 맵이라든지 예를 들면 티맵 같은 이 지도 맵을 통해서 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글 맵이나 티맵 같은 경우에 얘를 옛날식으로 되게 되면 B2B 간의 거래라고 하면 자, 먼저 전화를 하겠죠. 이메일을 보내서 제휴 맺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유, 저희도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제휴를 하려면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고받을까요? 전문이 어떻고요? 뭐 거래가 어떻게 돼갖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지도 앱 서비스나 이런 티맵 서비스들은 적어도 6개월 걸리고 그렇죠. 어떤 1년 걸리는 거죠.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탈로 외부의 API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회원 가입에 대한 것들을 이제 포탈로 게시를 해주고, 이제 백엔드에서 AP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을지를 이제 API라고 하는 걸로 규약을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제공되는 이제 API를 통해서 사실은 구글 맵이나 티맵이나 이런 데들은 한 번만 API를 제공해 주면 포켓몬이나 배달맨 같은 데는 그 공통의 API를 그냥 사용해 갖다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일반적인 포맷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제공업체하고 저를 쓰는 사용업체하고 둘 다 윈윈인 것 둘 다 같아요. 윈윈이죠. 제공업체는 자기네들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만큼 또 새로운 또 레비뉴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죠? 오퍼튜니티가. 여기는 굉장히 공수가 적게 되면서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휴 관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굉장히 줄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구글이나 뭐 티맵 입장에서도 또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서비스들을 예전에는 나만 쓰고 어떤 IT 조직이 어떤 돈을 쓰는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적극적인 형태의 그렇네요. 세일즈도 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자일해지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예전에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그래서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쓰는 데이터들 모아놓은 허브 포탈이 있습니다. 이런 포탈을 통해서도 API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API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 정보라든지 화해 같은 부분은 화장품 정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성분 정보들을 굉장히 다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하나의 기업이 다양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화학 성분들을 전체를 다 취합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 데이터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API를 제공을 받아서 본인의 앱과 결합을 해서 비즈니스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요 데이터, 공공 데이터를 굉장히 유연하게 자기자기 잘 쪼개면 쪼갤수록 서비스하는데 되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가 저걸 다 만들 필요 없고, 옛날처럼 다 만들 필요 없고, 그죠? API만 잘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이런 공공 데이터도 있지만 이제 공공 마이 데이터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을 가게 되면 예전에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직접 다 뜨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스캔을 해갖고 제출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최근에 공공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API 형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해서 페이퍼리스 환경을 만드는데도 많은 형태로 좀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디지털 정부 플랫폼이란 것의 핵심은 이 API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PI를 통해서 최근에 거래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형태로 API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PI가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도 수치성으로 또 만약에 같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미디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미디어 서비스도 있지만 API 서비스가 보이지 않는 이제 기존의 웹을 증가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API 서비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API의 어떤 성장세를 보게 되면 금융이라든지 어떤 이런 리테일 서비스 형태로서의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non 브라우저하고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는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거라고 하면,
이 넘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업 대 기업, 기업과 개인 간의 데이터들이 API로 주고받는 형태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트래픽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브라우저가 저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사람이 아닌 복가봇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간의 네, 것이 되게 맞습니다. 증가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뭐 요즘에 말하는 오픈 AI나 이런 것들도 다 API 형태로 다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고 최근에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에 노출하는 형태들은 거의 대부분 다 API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 API라는 게 뭔가, 뭐 API 얘기하는데 예전에 뭐 흔히 말하는 약자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뭐 말은 쉽죠. 말은 쉽는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면 그 서로 간에 약속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뭐 저장소 물탱크가 있고 물탱크가 있다라고 하면 두 개의 물탱크들을 서로 유류가 이제 잘 흘러가게끔 해주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규격화된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최근에 이제 오픈 API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잘 흘려주게끔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A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PI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보면 이제 네이버 화면에 이제 하나의 화면인데요. 보통 네이버에서 내가 영화를 하나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나홀로집에 예를 들면 나홀로집에는 이런 코드 형태로 몇 번 코드에 불러주면은 이 화면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자, 제가 보통 은행에 가면 내가 돈을 한번 어디서 좀 돈을 좀 찾고 싶어라고 하면 우리 동네 은행이 어디지를 먼저 찾죠. 지점을 먼저 찾습니다. 지점을 찾아서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로 하죠? 어디 창구가 있지? 입출금 창구에 가야 되냐? 여신 창구에 가야 되냐를 먼저 식별합니다. 그럼 창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면은 내 돈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뭔가를 내밀어야 되겠죠? 그렇죠. 신분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이죠. 그런 형태가 동일합니다. 들어와서 어떤 서버에 있는지 네이버 서버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디로 가야 되지? 영화에 대한 채널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부분들 주소를 넣고요. 그 영화 중에서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코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조는 아니고 이건 이제 URL이라고 하고요. 네. 이 URL 형태로 데이터를 API로 호출하는 것들이 이제 규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구조화돼서 있고요. 이게 이제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그 태그 형태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API가 옛날에 없던 것들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SOA라든지 이런 개념에서도 API를 이제 호출하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뭐 프로토콜 자체도 이제 HTTP의 뭐 XML이나 JSON이나 보기엔 굉장히 유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뭐 TLS라든지 이러한 그 보안 형태가 있지만 보시게 되면 이제 쏜 메시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API를 먼저 WS를 통해서 UDDI 등록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해주고 나면 그 사용자는 이 검색을 통해서 이 수업에 대한 API를 정의를 가져와야 되고요. 이 가져온 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등록하는 절차와 검색하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REST 형태의 이제 API를 주고받는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헤더랑 바디 부분만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전문을 만들 때. 수업처럼 수업보다는 굉장히 좀 더 간단해질 수 있고요. 네. 거래 자체도 어떤 등록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요청하면 제공자한테서 데이터를 요청받아서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딩 자체의 어떤 코딩에 대한 타이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코드 양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개발 효율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처음에 사실 이게 SOA, 아키텍처, 네네. SOA 아키텍처 나왔을 때 와 했잖아요 그때. 네네, 와 해가지고 야 맞습니다. 이게 네. 세상을 맞습니다. 바뀔 거다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체 이제 아이디어 자체는 네. 이제 API를 만드는 사람이 어딘가에다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놓으면 그것들을 재반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서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고 코드를 뭐 코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 이제 구슬도 이제 깨어야 이제 되는데 깨는 상태에서 보게 돼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코딩을 한다거나 할 때는 코딩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리 자체도 예를 들면 일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왼쪽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MSA 사상에서도 결론적으로는 API를 굉장히 세분화하고 이 API들을 굉장히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조합성으로 쓰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이제
어떤 그 활용성 있게 쓸 수 있는 형태 좀 이런 것들을 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나타나는 대표적인 솔루션들이 이제 뭐 네. API 게이트웨이가 있을 수 있고 뭐 기존 SOA에서는 뭐 ESB와 같은 이런 솔루션들이 대표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그다음에 있습니다. 메서드도 굉장히 네. RESTful API 그렇죠. 되면서 네. 굉장히 뭐야 다양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금융 서비스에서는 주로 이제 get이나 포스터 같은 형태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의 메소드들까지도 쓸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MSA로 넘어오면서 MSA 요소 자체가 이제 API 게이트웨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필수 요소로 또 자리를 맺고 있습니다. 매시업이라고 하는 형태로서에는 뭐 이스티오 서비스를 쓸 수도 있고 뭐 API 게이트를 쓸 수도 있지만 이런 API 게이트웨이 자체가 어떤 클라우드의 하나의 큰 중요한 요소로서 그렇죠.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자연스럽게 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API 집합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API 집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게이트웨이를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내부 서비스들을 API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이런 그 중심에서도 MSA에서도 이런 게이트웨이가 이제 클라이언트와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어떤 연계에 대한 것들도 이제 메시업으로 REST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게 한 장점이고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크게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에서도 굉장히 또 동일한 형태의 스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인증 규격과 데이터 표현 규격 그리고 통신 규격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OS 2.0에 관련된 어떤 인증이라든지 인가에 대한 규격들이 있고요. 이제 제이슨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표현을 제이슨 형태로 하도록 되어 있고 키밸류 형태로 그리고 이제 통신 규격도 이제 RESTful 형태의 부분과 이제 데이터를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TLS라든지 뮤추얼 TLS 같은 상호에 대한 상호 인증에 대한 부분들로서 통신 규격이 표준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격들이 기술적인 것들을 용어지만은 사실은 이제 솔루션으로 보게 되면 크게 이제 솔루션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 게이트웨이 솔루션이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 게이트웨이를 아까 이제 사용자한테 API를 노출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API를 노출할 때 이런 포탈을 통해서 API를 노출을 시키고 그럼 사용자는 이제 API 포탈만 보면 포탈을 보면 되고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런타임 환경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런타임에서는 실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사용자 부분하고는 좀 관련 없지만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운영하실 때는 게이트웨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이제 오픈 API는 말 그대로 대외에 그냥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노출돼 있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과금 형태로 제한을 하고 어떤 레인 리밋이라고 되는데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정책을 게이트웨이에 이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화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끔 하는 이제 관리자 기능들도 이제 포탈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게이트웨이는 통신 자체가 이제 MSA에서 말씀드렸지만 HTTP의 그 동기 거래, 싱크 거래가 이제 기본 포맷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국내 금융사 환경 자체는 어싱크 구조의 뭐 어떤 플랫 전문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TP 거래도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요청이 올 때는 HTTP 거래로, 싱크 거래로 왔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실제 금융에서 쓸 때는 TCP의 픽스드 거래예요. 백엔드 쪽에서.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누군가는 변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변환의 중간에 변환 레이어를 해주는 역할이 보통 뭐 시장에서 이제 API 서버, API 엔진, 뭐 보통의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형태의 솔루션들이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00% 이제 그 완벽한 뭐 MSA로 구조로 가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면 되겠지만 이제 국내 환경에서는 이런 API 서버 레이어가 좀 더 필요하다. 그 백엔드 쪽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간단하게 그린 이제 구성도입니다. 이제 런타임 환경이 있고 이제 디자인 타임 환경이 있는데 이 API 게이트웨이가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죠. 클라이언트 앱이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제 인증과 인가 유량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저도 이제 뭐 고객사 가서 가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건물을 한번 방문을 해서 등록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출입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출입증을 발급을 받을 때는 저희가 그냥 출입증 주세요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을 맡기죠. 그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출입증을 받게 됩니다. 자, 출입증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죠. 10층에 갈 수 있는지, 12층만 갈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지하만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권한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인가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OS 2.0에서 규격한 형태의 인증 인가를 통해서 토큰이라는 걸 발급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인증 인가 과정이고요. 유량 제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증기가 거쳤지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이 레가시에 있는 리소스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 요청이 오면. 근데 무조건 들어온다고 그래서 100만 건씩 예를 들면 호출한다고 하면은 내 그렇죠. 시스템들이 네. 비용을 그 정도 내지 않았는데 내 코스트를 들여면서까지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과금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과금에 맞게 이 유량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정책들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게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제 게이트웨이가 레가시 시스템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레가시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 유닛 시스템들, 단위 시스템들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트래픽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라우팅이라든지 이제 브로커링이라고 해서 이제 중계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문을 변환한다든지 매핑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형태로서는 이제 외부 개발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제 사용자형이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API 오너가 API를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고 하는데 API를 등록하거나 폐기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포탈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러한 간단한 모델 형태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솔루션은 거기에 맞춰서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솔루션이 이제 대표적인 APIM을 제공하는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트래픽 자체도 늘어나지만 APIM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늘어나요. 제품 자체에 대한 솔루션 니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벤더들도 있고요. 국내 벤더들도 여러 가지의 형태의 어떤 솔루션들을 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어떤 제품 자체들, 솔루션들이 시장성도 굉장히 좋게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30%가 넘네요. 30%. 네, 와, 국내 환경은 아닌데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네.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 했던 빅테크들, 그러니까 브로드컴을 위시해서 이런 그 벤더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트하게 경량화된 형태의 게이트웨이 솔루션도 제공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도 조금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융권에서는 굉장히 가장 많은 그 브로드컴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는 한 몇 프로 정도? 몇 프로라고 하기에는 대략 좀 애매한데 40%에서 50% 정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객으로 있는 금융권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CA 제품들을 쓰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맨 처음에 이걸 리딩에서도 그렇겠지만, 그럼 선두주자라고 하는 이점도 있지만 저희도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제 CA 제품을 쓰게 되다, 브로드컴 제품을 쓰게 되다 보면 굉장히 안정성이 좀 뛰어나고요. 또 하나는 보안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브로드컴에서 좀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APM 관련해서는 규약들이 보안 프로토콜부터 해갖고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송에 대한 규약 부분부터 여러 가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브로드컴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새로 나오거나 리비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품에 반영해주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뭔가를 고민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 서비스는 은행이나 증권이라든지 카드사에서 많이 수행한 부분이고 이 금융 서비스는 지금 오늘은 이제 카드사에 실제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금융 서비스 변화입니다. 이제 이거 보시는 것처럼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쿠팡 와우카드 나온다. 도대체 이 금융 서비스랑 와우카드랑 무슨 상관인가? 저도 쿠팡 와우 회원인데. 굉장히 4%씩 적립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제휴 관계를 맺어서 쓰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오픈 API 주식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게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오픈 뱅킹이 탄생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와우카드는 KB 국민카드하고 쿠팡이 제휴를 통해서 쿠팡의 카드를 KB에서 발행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렇기도 보니까 쿠팡 회원들이 예전에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걸 할 때 쿠팡 체크카드를 만약에 쓰거나 아니면 쿠팡 카드를 쓰게 되면 적립을 4% 정도 해준다라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이 쿠팡과 KB카드 간의 연계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가 이게 API 솔루션을 통해서 API 규격에 맞게끔 서비스를 통해서 카드 발급을 해주는 것들이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이게 11월 달에 오픈이 돼서 아까 배민이 구글맵 이용하듯이 그런 것처럼 같이 제휴로 관계를 통해서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 거죠. 2016년도, 19년도에 보면 이제 핀테크 서비스라고 이제 핀테크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근데 여기 이쪽 서비스들은 그때 이제 초창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체를 직접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좌에 잔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갈 때 지점 위치가 어딘지 이런 거 체크할 때 이 정도로 이제 API를 개방해서 썼다라고 보면 2020년도에 이제 오픈 뱅킹 이후에 그리고 또 2022년도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전 금융기관이 이제 마이데이터 제공 업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API 경험이 쌓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융복합 부분 또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페이퍼리스에 대한 환경 부분들 좀 더 나가서는 이제 뱅킹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API를 금융 서비스를 백엔드에서 제공하고 대외 판매 채널을 외부 클라이언트들이 네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채널 현대화라고 해서 내부 시스템 간에도 연계도 이제는 API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저 API를 잘 하는 기업이 네. 쿠팡처럼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소비자를 접점에 있는 네. 많은 서비스들이 네, 얘가 그렇습니다. 쉬울수록 파워풀할수록 얘랑 네. 같이 제휴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금융기관 경쟁력에 굉장히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융 자체도 이제 기존에도 보시게 되면은 금융사 자체가 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그렇죠. 있는데 자기네만 그렇죠. 들어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죠. 뭐 제휴사를 통해서 뭐 B2B나 B2B2C 거래에 대한 것들을 API를 통해서 이제 그 제휴를 하게 되면 좀 더 상품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판매 채널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계 시스템 변화 자체도 뭐 기존의 MCI나 EI나 FAP 이런 부분들의 어떤 연계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오픈 API로 많이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뭐 100% 대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추세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EA나 뭐 MCI 등은 뭐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시작할 때 그 API를 통해서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통신에서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부망을 통해서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 오픈 API 형태로 거래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부망 시스템과 그 퍼블릭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그 API를 제공하게끔 되게 되고 이걸 통해서 그 불특정 사용자들이 쉽게 백엔드 서비스들을 백엔드 시스템들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뭐 아까도 설명해드렸듯이 클라이언트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뭐 인증 인가 처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각각의 인터페이스 솔루션들을 현재 우리가 4가지로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각각의 다 다른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들이긴 하지만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목적 의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픈 API도 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대외로 오픈해주기 위한 어떤 인터페이스 솔루션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부망에서도 똑같이 EAI나 FEP나 MCI가 사용하는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공통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거래들이 있고요. 뭐 API라고 하게 되지만 실제 API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시스템들 내부에 있는 시스템들을 리소스를 외부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제공할 때는 HTTP, JSON의 싱크 거래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레가시 시스템을 딱 보니까 뭐 기관계 시스템들 코어가 있고요. 뭐 채널들이 있지만 프로토콜은 TCP, 뭐 TP, SOAP 이런 형태가 있고 전문도 픽스, 뭐 플랫이라든지 XML 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또 거래도 싱크 거래도 있고 어싱크 거래도 있고요. 자, 이거를 두 개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연결해 줄 거가 이제 실제 구슬을 어떻게 꿰야 되는 문제죠. 그랬을 때 연계시 이슈를 보게 되면 이 레가시는 기존에 이 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을 많이 써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익숙하려면은 당장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기간에 빨리 기술적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찌됐든 이 기술 인력들을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술들을 좀 배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전문 대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기관 하나가 연결될 때마다 전문을 새로씩 하나씩 다 대응 개발을 해줬어야 되는데 똑같은 전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 이런 중복 개발에 대한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형태 이 전문이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몇만 개씩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또 하나는 A 값은 B로 줘, 뭐 C 값은 D로 줘 이렇게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IO라고 인풋 아웃풋을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담들이 있죠.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하고는 싶어도 이런 실제적인 기술적인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 뭐 극복 못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에 해결해야 될 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생각을 하겠죠.
위에 이제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자 분들께서는 아니 우리 쪽에 솔루션들이 연계 솔루션이라고 많이 있는데 컨셉상으로는 동일하게 뭐 A 시스템과 B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걸 기존 걸 쓰면 안 돼. 왜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또 새로운 걸 해야 돼라는 뭐 이런 그 퀘스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다 보면 자, 기존의 EI나 MCI나 이런 FAP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 시에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형태의 채널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기존의 부하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널을 좀 분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이런 솔루션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실제 코딩 자체는 이제 제이슨 형태로 코딩을 하지만 안쪽에 이제 큐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하나 이제 워크플로우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TCP로 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개발을 뭐 또 한번 다시 한번 또 해줘야 되는 코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가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A2A 게이트웨이를 뭐 라이트한 거를 오픈 소스를 써서 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가 출발 자체가 이제 웹 서버에서 출발하는 거로 대부분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웹 서버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 실제 이제 전문을 변환해줘야 되는 이슈들이 있을 때 이걸 별도의 또 프레임워크를 별도 레이어를 하나 더 둬야 됩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대로 있어야 되고 앞에 또 변환 레이어는 변환 레이어대로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또 인하우스를 할 건가? 인하우스를 하게 되면은 개발 표준이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가 뭐 또 상황이 또 바뀌어지고 그렇죠, 다른 거 하려면 그렇죠. 누더기가 되겠네요. 유지보수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근 추세 자체 또 이제 코딩 자체를 굉장히 줄이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로코드 베이스라든지 노코드 베이스의 어떤 그 API를 생성하기 위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전문 및 프로토콜을 뭐 변환해줘야 되는 거랑 이런 레가시에 대한 I/O를 매핑을 좀 자동화 시켜줄 수 있는 그래야 공수라든지 사용자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이슈들이 처음에 뭐 금융권에서 우리도 오픈 뱅킹으로 가야 된다 할 때 실제 실무자들이 많이 겪었을 그런 거겠네요. 이거는 뭐 의사결정자분들도 잘 아실 수 있지만 이제 실제 이제 실무 레벨에서는 실제 이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해주고 운영에 대한 부담들을 가지고 줄여줘야지. 운영에 대한 퀄리티도 높아지고 향후에 이제 유유보수라든지 금융사 자체 이제 기술 내재화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API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말씀 이런 이슈들은 이제 금융권에서 다 해결이 다 된 겁니까? 다들 이제 알고 있어요? 아직 알고는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렇구나. 요즘에는 또 인력 자체를 또 금융 쪽에서 IT 인력들을 많이 줄이고 말 그대로 이제 좀 기술을 조금 더 내재화는 한다고 하지만 뭐 현업과 IT를 이제 혼합해서 이제 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조직이라든지 트랜스폼 조직들을 만드는 추세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실제 내재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방향성은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기존의 이제 레가시 클라이언트가 있고 뭐 EI, MCI 전통적인 형태의 이제 채널 솔루션들이죠. 이런 것들을 뭐 기간계 서비스라든지 단위 시스템들을 줄 때는 뭐 TCP 픽스드의 어떤 형태로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 자체도 이제는 뉴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앱이라든지 제휴사 앱 같은 연계 형태로의 어떤 클라이언트의 변환 그러기 때문에 채널이 어떻게 보면 확대되고 전환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EI나 MCI 자체도 이제는 이제 레가시 IO에 대한 매핑도 자동화하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중개 기능들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레가시 자체도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MSA 구조로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할 때의 표준은 어차피 HTTP의 이제 제이슨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변환하고 있고, 다만 당장에 이런 것들을 이제 빅뱅으로 100% 다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어떤 중간 레이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동화 시켜주고 사람의 손을 조금 더 덜 거치게 해주는 이러한 그 솔루션이나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 이제 뉴 클라이언트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고객사에서 자기들이 제공해주는 어떤 화면이나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제휴사들이나 개인이 내가 만든 어떤 UI로 내가 만든 경험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쓰고 싶어하는 이런 요건 때문에 뉴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가 뭐 요거는 이제 어떤 모 카드사의 이제 사례입니다. 카드사의 사례인데 저희가 이제 브로드컴의 API 레이어 7 API 게이트웨이와 저희 자사의 이제 API 서버를 통해서 구현한 부분이고요. IO 매핑 자동화 같은 건 이제 자꾸 인터넷 많이 해보시면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핑 전문 자동화의 부분의 이슈는 네. 저희가 자동화 툴을 만들어 놨지만 결국 고객사에서 갖고 있는 리소스들이 우리 툴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매핑 자동화의 그 핵심 부분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보시면 그 API 표준화라고 해서 내부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 규격을 정하는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한 5가지 정도의 표준 규격을 통해서 너희 그 고객사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인터페이스 표준을 갖고 있으면 내부 인터페이스망도 다 통일시켜서 API로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죠. 사모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금융권 레거시 시스템의 저 규격에 대해서는 되게 다 꿰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아니에요. 그쵸? 그게 노하우 아니십니까? 웬만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 관련된 이제 일들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쪽의 사정들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이 카드사 이제 그 프로젝트 할 때 들어가셔갖고 PM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어, 여기를 이제 프로젝트 할 때 저희도 이런 컨셉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컨셉들로서 아키텍처를 조금 표준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레퍼런스가 되고, 이것들이 다른 카드사로 이제 확대되는 이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카드사를 통해서 이제 전문을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외의 채널들이 들어올 때 이런 형태 REST API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취지를 잡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내부 간 시스템 간의 거래들도 최대한 그렇죠. 배제하고 게이트웨이를 써서 이런 데이터를 표준화하자라는 것들이 하나의 방향성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 유닛 시스템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카드사들은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하잖아요. 서비스들을 각각의 단위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단위 시스템들이 이쪽에 그 코어 시스템과 또는 기관 각 제휴사들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적으로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들도 이제 API에 등록 자기가 뭐 소아의 어떤 개념도 비슷합니다. 포탈에 내가 만든 API 서비스를 등록을 해놓으면 그걸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API를 선택을 해서 쓰게끔 해주는 이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전처럼 개발자들끼리 와서 메일 보내고 전화 주고받고 와서 회의를 할 필요 없이 그 규격을 갖고서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편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드사 같이 처음에 이걸 도입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대외 기관 쪽에 하다가 API 딱 개념을 딱 이해하고 나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상호 말씀하신 좀 안에 인터널하게 레거시들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2차 또 프로젝트가 또 생기겠네,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확대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권 부분에 대한 뭐 API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은 각각 이제 뭐 피디님도 주식거래 하시겠지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 증권사에 앱을 설치를 하면 그렇죠. 그 증권사로만 이제 보통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증권사에서 제공한 형태의 다양한 메뉴들이 들어와 있고 그걸 메뉴가 정해진 대로 이제 쓴다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증권 부분에 API를 구축을 하게 됐을 때는 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선물 옵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요. 이것들을 대외에 있는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해서 백엔드 서비스가 제공이 되니까 모바일 트레이딩을 나만의 모바일 트레이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식 주문을 하고 싶어. 나는 그러면 메뉴 뭐 예를 들면 메뉴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난 맨 최상단에 놓을 거야. 아니면은 난 그냥 내가 자동으로 뭔가를 배치를 돌리고 싶어.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API를 노출시켜 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모바일 트레이딩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트레이딩 API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증권사의 핵심은 결론적으로는 주식을 주문하거나 시세를 받는 것들이 핵심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계약을 좀 더 강화한 형태의 어떤 헤비 유저들에게만 전용선으로 일부 제공되던 부분인데 이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증권사 부분은 21년도나 22년도에 증권이 굉장히 활황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부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회원을 가입을 다 했었을 거예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유저들을 어떻게 하면 더 모객을 할 것이냐. 기존에 다들 증권 거래는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더 할 거냐 봤을 때는 결국적으로는 뭐 B2B 거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자산운용사죠.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를 통해서 그 투자자문사가 갖고 있는 고객들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전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판매 채널을 늘리지 않더라도
그런 그 제휴설 파트너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가 있고 또는 일반의 어떤 유저들,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 어떤 코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면은 자기만의 모바일 트레이딩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인입을 통해서 네. 고객들을 굉장히 좀 조금 더 고객을 통해서 증권사 수익에 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구축했던 그 증권사는 지금 유저 자체도 굉장히 좀 만 단위로 좀 넘어가고 있고요. 일반 유저들도. 그리고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IT에서 시스템 구축해서 단순하게 서비스를 해서 비용을 쓰는 조직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러한 그 적극적인 형태의 금융 API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그 금융사의 매출 증대에도 좀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유저들을 조금 더 금융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들을 좀 더 많이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대하는 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IT 부서장은 굉장히 뭐 인정을 좀 받았겠는데요? 그건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수익을 내는 사업보다는 이게 처음이다라고. 근데 이거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거를 할 때는 좀 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예를 들면 그렇죠. 이게 코어 서비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로세스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수용했던 부분이라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흔히 말하는 뭐 땅 파서 그냥 막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했던 사업이라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쌓여서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제휴를 이거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거예요? 2021년도에 시작을 했고 2022 2022년도에 오픈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어떤 증권사 서비스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API가 없었냐라고 보면은 기존에 이제 증권사 홈페이지 가시면은 오픈 API라고 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다만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보면은 꼭 사용 가능한 환경이 MS 윈도우즈에서만 가능하고 뭐 컴 OCX DLL 형태의 이런 파일을 제공을 받아서 HTS 접속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렵네. 네,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거를 내가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게 또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100%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이 세대로 저희가 이제 최초 이제 구축한 거로 보게 되면 일단은 OS의 디펜던시는 없습니다. 일단 뭐 JDK 환경만 제공되면은 뭐 상관없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러한 그 액티브엑스 방식들이 아니라 REST 방식이고 조금 더 이제 웹소켓 형태로 리얼타임의 어떤 데이터들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유연해졌다. 인증 방식도 오픈 뱅킹이나 마이데이터에 쓰는 어떤 표준들 이런 토큰 형태의 인증 인가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조금 더 개방 형태라든지 편의성들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안이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경제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은 이제 뭐 OS 2.0이 표준화돼서 많이 쓰고 있지만 마이데이터는 오픈뱅킹도 쓰고 있지만 뭐 API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도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추세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폐쇄형의 어떤 금융 서비스에서 어떤 개방 형태의 조금 더 노출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플랫폼을 기획하는 것들이 API의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형태로 뭐 개발자 포털 당연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 포털을 통해서 뭐 관리자 영역에 어떤 게이트웨이를 컨트롤하거나 어떤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거나 유저 입장에서의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과금 체계를 적용하고요. 트레이딩에서는 뭐 라우팅이라든지 국내외 주식 주문 처리, 어떤 유량 제어에 대한 것들, 또 당연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로그도 하나의 트래킹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시는 것처럼 뭐 주식 시세, 투자 자문, 외국, 뭐 ELW, ETF 이런 것들이 실제 주문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형태의 금융의 코어 서비스들을 API로 제공한다는 데 큰 A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 구축하는 때는 한 저 정도 수준의 API만 제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백 개 정도, 한 200~300개 정도의 API로 확장돼 있고 저희가 또 그 후에 구축되는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모든 주식 거래에 쓰는 그 거래 TR을 다 API로 적용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에서도 예전에는 예를 들면 기업 뱅킹이나 이제 개인 뱅킹 같은 경우에 인터넷 뱅킹을 로그인을 해서 이제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뱅킹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기업 뱅킹의 어떤 기업 서비스들 자체 API를 노출을 시켜주고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IT 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금융 기업 뱅킹의 API를 제공받아서
본인의 이제 그룹웨어라든지 시스템과 네. 통해서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네네네. 있게끔 하는 것들도 노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한국투자증권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캡처를 하나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API를 소개를 해서 뭐 국내 유일의 뭐 웹소켓 방식도 제공하고 있고 뭐 REST API를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주식에 대한 활성화들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좀 더 이제 가까이 편하게 제공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샘플 코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걸 네. 해가지고 뭐 네. 신규가 그때 한 10,000명 네네. 뭐 했다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통 뭐 일반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알고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고 이제 어. 고객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들은 거고요. 뭐 10,000명도 정확하지는 않을 수 네네네.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뭐 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고 있다. 네. 일반 사용자들이 그리고 법인들도 좀 일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베스트 증권도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웹 기반의 이제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개방형 API로 이제 사용자가 자기 맞춤형으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 고객 충성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꾸민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충성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런 API를 통해서 노출을 해서 시장의 어떤 선도적 입장으로 선도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좀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모든 뭐 경쟁사들이 이런 그렇죠. API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API 전략을 통해서 금융사의 어떤 그 전략 자체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유엔하우스라고 하는 회사는 API를 전문으로 딜리버리를 하는 회사고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API 분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고객사를 그 보유한 레퍼런스가 지금 몇 네. 군데가 될지. 저희가 50여 군데라고 오, 네.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뭐 1금융권을 포함해서 뭐 증권, 금융, 보험사들에서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네네. 물류 그리고 네. 공공 쪽으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오픈 AI 해가지고 이제 AI, 네, API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또 이런 게 확산되면 그런 분야 또 아, 네. 새롭게 또 나올 것 같은데. 뭐 저희도 뭐 그런 부분에서 뭐 AI 관련된 그 API를 결합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어떤 상품을 구성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많이 기획을 하고 네,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API를 만들 때 네. 자기네 제휴사한테 제공할 거 아니에요. API를 어떤 식으로 만들면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냐면 저도 2004년도인가? 3년도 그때 이제 이스라엘 회사랑 같이 이제 뭔가 걔네가 만든 이제 이런 방송 플랫폼인데 포탈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그런 것들을 걔네 API를 이용하는데 API가 막 유연하지가 않으니까 되게 짜증이 네, 나더라고요. 그 제가 뭐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덩치가 크다 보니까 API. 그때 참 아쉬웠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뭐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API를 서비스할 때 뭉뚱그려서 서비스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API를 조금 서비스 단위로 좀 잘게 좀 쪼개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API를 만들 때 API를 개별 API를 그때그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템플릿이라고 하는 규격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PI를 보통 이제 전문 같은 걸 만들 때도 뭐 표준 헤더는 어떻게 할지, 바디 부분 어떻게 할지 규격을 세우는데 이것들도 어느 정도 규격을 통해서 어느 그 금융사에서 쓰는 템플릿들로 해봐야 그게 몇 배까지는 아니거든요. 규격 유형 자체가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정형화 시킨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두 분께서 굉장히 바쁘게 좀 또 답글 나주셨는데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좀 Q&A 시간 때 최대한 많은 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종택님께서요. 네. 소개해주신 API 매니지먼트, APIM을 도입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전에 고려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API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솔루션 하나 이제 설치를 해놓고 하면은 뭐 서비스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레가시에서 어떤 서비스를 먼저 도출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을 할 때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레가시 시스템에 어떤 API를 뭐 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를 노출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에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면은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이 보통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PI는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테스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 어떤 이런 거래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편 제휴기관과 첫 번째 제휴기관과는 충분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개발 기간 동안에
통화 테스트 기간 동안에 해당 제휴사가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행정적인 시간들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하우스가 나중에 네. 그 테스트 자동화도 만들고 API 테스트 자동화 네. 이런 것도 만들고 뭐 API 테스트에 대한 것들은 네. 뭐 보통 그 스웨거 같은 형태로 테스트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네. 그 브로드컴 제품을 한번 좀 광고하자면 네네. 이제 서비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또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놨다가 실 데이터처럼 실제 테스트를 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도 시장에 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API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 놨을 때 왜 그 제휴사 테스트가 필요하냐면 우리 제품에 설치되어 있는 API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이걸 호출해주는 그 제휴사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 제품 호출하는 방식대로 그렇죠. 호출해주지 네. 못하면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법 때문에 사전 테스트들이 제휴사가 한 명씩 들어와서 해줘야 네. 거래 된다라는 거죠. 디자인할 때 뭐 예상되지 못했던 것들도 이제 특정 제휴사 하나에서 나오는 요구사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하나의 제휴사랑 일단 최초에 이제 서비스가 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의 그냥 API를 그대로 노출하면 나머지 그 세컨이나 서드에 있는 이런 제휴사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그렇군요. 번째 그 테스트하는 제휴사들과의 그 행정에 대한 부분들, 네. 통합 테스트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휴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뭐 첫 번째 제휴사 입장에서도 네. 해당 서비스를 첫 번째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노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네네. 또 하나의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API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뭐 상담이라든지 또 자료 요청 이런 것들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정동님께서요. 은행과 같이 보수이고 변화가 더딘 경우에도 사용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은행 국내 메이저 은행 뭐 1, 2권 정도의 은행들 두 군데에서도 뱅킹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기업 뱅킹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은행이 부가 서비스 위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 기업 뱅킹의 어떤 이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API에서 특정의 어떤 제휴사와 연계해서 이런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도 드디어 이제 계속적으로는 이제 코어 서비스에 대한 네. 것들도 외부에 좀 더 안전하게 노출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바스 환경이 좀 더 확산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기성님, API IO 매퍼를 자동으로 생성하면 개발자가 수동으로 매핑 관련해서 따로 해줘야 할 것은 없는지요? 일단 IO 매퍼를 자동 생성한다는 건 무슨 뭐냐면 개발자가 수동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목적을 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발자나 고객사 쪽에서 뭐 수동으로 뭘 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그 매핑 자료를 준비해 주는 거, 네. 요 정도만 준비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단순하게 이제 API를 매퍼를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 매표를 자동 생성하기에는 그 거래를 위한 표준 템플릿을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자동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API 매퍼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양지영님 요새 챗GPT API 같은 거 많이 하려는데 이것이 금감원에서 금융회사가 이것을 챗GPT를 오픈 API 이용하면 망분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향후 서비스 개발에 제동이 걸리는 건지 향후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 건지 정답이 아니라 네네, 그냥, 정답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사실은 뭐 챗GPT를 연결해서 뭐 API를 쓰게 되면 사실은 질문들이 또 나올 수 있고 네. 예를 들면 일반 그런 것들을 IT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들이 많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GPT를 이용해서 그런 대응 같은 것들을 하게끔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API를 개발할 때 API에 대한 코딩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받는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GPT 자체가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리소스들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보안적인 측면이 있어서 보통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내부에 저런 GPT 서버와 같은 AI 서버 같은 형태로 좀 내부형으로 좀 구축을 하고 네. 그렇게 연계하는 형태 아니면은 뭐 질문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그런 중요 정보들이 나가지 않는지 민감 정보들을 필터링해서 질의를 하는 형태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용진님은 국내 업체의 실제 적용 사례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국내 업체는 이제 최근에 금융권들 위주로 좀 많이가 돼 있고요. 뭐 오픈뱅킹이나 마이데이터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금융기관에서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저희 이제 뭐 공공기관하고 어떤 그
그 인터넷 뱅킹하고 연계하는 서비스들도 최근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규님은 오픈 API이다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도 중요할 텐데 솔루션만의 보안 기능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오픈 API 거래에서 들어오는 민감 정보들은 대부분 다 그 각 필드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 정보들이 일반 전문상에서 노출되거나 하는 기능들은 있을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뭐 처리하는 방식, 뭐 인증 방식이나 인가 방식에 대한 어떤 기준들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오스 표준이라는 스펙을 따르고 있고, 또 상호간에 뭐 그 각 제휴사 간의 연계 관련된 부분들도 뭐 뮤추얼 TLS라든가 이런 상호 인증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증돼 있는 그 제휴사들 간의 거래만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필터링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것들을 늘 갖고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없을 수가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뭐 이런 제품의 특징상에서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과도하게 그 API 거래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유량 제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환님께서 오픈 API 기반의 채널 허브로 전환 시 레거시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수작업하는 것을 위한 수작업 등을 줄이는 방안 등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 카드사에서 이제 채널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했던 사례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간 시스템 간의 연결 표준을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차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터페이스 표준이기 때문에 뭔가 작업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부 표준 거래에 대한 유형들을 정의해 놓고 그런 그 규격에 맞춰서 거래 환경을 구성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작업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결국은 전문을 자동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님, 타사 간의 포인트 전환 서비스, 모바일 상품권 등의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흐름 추적이나 API 통신 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뭐 타사 간의 뭐 이러한 뭐 상품권 서비스들은 당연히 뭐 활용할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요. 뭐 구체적으로 지금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흐름 추적이라고 그래서 API 시스템 자체는 이제 오픈 API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거쳐서 서비스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통 뭐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와스 모니터링을 하는 뭐 APM이라든지 뭐 ELK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는데 거래를 또 하나 이제 솔루션에 나오는 것들이 트래킹 솔루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추적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API가 어떤 구간을 이동하면서 어떠한 그 상태 값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한 솔루션들도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서주희님, API 사용에 대해서 허가되지 않은 사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고요. 뭐 금융기관에서는 3렉 방식의 인증을 해서 앱키라든가 앱시크릿, 그 다음에 사용자 계좌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증된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사들도 뭐 화이트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용되지 않은 제휴사들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승준님, 기존에 카프카를 활용해서 연계된 서비스를 RESTful API로 완전 대체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RESTful API 사용 시 수십만 건이 몰리는 상황에서 부하 분산 및 누락 방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카프카로 활용된 서비스가 이제 어떤 방식의 서비스냐가 이제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일반적인 뭐 전문 거래 형태라면 API로 대체하는 것은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뭐 수십만 건이 몰린다 그럴 때는 저희가 뭐 이제 클러스터링 구조 형태로
시스템 솔루션을 구성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저 인터페이스 솔루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레거시에서 거래를 받아주는 그 업무들에서 그 응답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어떤 솔루션이 들어와도 그 부분은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보통 뭐 그러한 그 대용량에 대해서는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스케일 아웃을 할 때 뭐 퍼시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뭐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하고 결합을 해서 쓰고 아니면은 뭐 저런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질 때 어떤 그 메타에 대한 DB 부분에 대한 부하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지 네. 저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아키텍처를 어떻게 이제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재님은 이제 오픈 API 활용할 때 오류 발생 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개발자 등이 인사 이동으로 변동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럴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뭐 오류 발생으로 인해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뭐 개발자 권한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인사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그 계정 관리를 할 때 저는 게이트웨이라든지 이제 API 포탈이 또 있습니다. 이제 API 포탈에서 관리자 포탈에서 API를 이제 배포하거나 수정해야 되는 권한들을 줄 수가 있고요. 저런 부분들은 이제 인사 또 계정 정책들 해당 그 회사의 계정 정책하고 연결을 통해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좀 분리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준님, API 사용 시 가장 곤혹스러운 경우가 보안이나 성능 개선의 이유로 구 API를 디프레션 시키고 몇 개의 파라미터를 바꾸는 등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해당 API를 호출했던 모든 부분을 이에 맞춰 변경해 줘야 한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파라미터를 바꾸는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표준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표준 템플릿에 어떤 적용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을 변경하는 형태로 반영하는 그 수작업 공수를 되게 줄이는 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박일규님, 많은 API들이 사용 건당 과금 방식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관리도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API 뭐 비용 관리 관련돼서 뭐 어떤 팁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글쎄요. 뭐 보통 뭐 API 자체를 제일 적용하기 쉬운 게 사실은 이제 과금 방식 자체가 이제 API 건당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죠. 건당으로 하는데 네. 보통 이런 경우에 보통 그 과금 정책도 있고 뭐 페널티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룰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룰을 등록하는 것들은 뭐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갖고 있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해당 고객사에 맞게끔 이거를 이제 과금을 어떻게 개발하는지는 좀 더 다른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서연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제 금융 쪽 네.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아까 네. 공공도 얘기하셨고 금융 말고 일반 민간 섹터에서 금융 말고 다른 섹터에서 민간 네. 섹터에서 네. 또 이제 앞으로 이런 API가 오픈 API 이런 거가 큰 변화를 주게 될 것 같은지 어떤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보통 뭐 물류 서비스 같은 경우에나 뭐 다른 쪽에 이제 서비스를 제휴 관계를 맺고 있던 서비스들도 있는데 보통은 그 인터넷 뱅킹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네. 뭐 예를 들면 뭔가를 주문한다. 뭐 기업 대 기업으로서 어떤 그 서비스를 주문한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회사의 어떤 그 웹 서비스에 들어가서 화면을 보고서 로그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주문이라든지 어떤 트랜잭션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방식들이 꼭 그 회사만의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화면이 없이 이제 API로 제공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중개해주는 중개업자도 나타날 거고요. 그 중개업자가 아니라 또 다른 엔드 유저 입장에서도 그런 API를 활용해서 내 시스템하고 좀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뭐 오프라인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줄여줄 수 있고 좀 자동화할 수 있는 여지들도 굉장히 좀 많아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물류 배들이 이동할 때 이동 시간들이 이제 각각 홈페이지들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전체를 스케줄링을 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오려면 또 다 들어가서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몇 개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API로 제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나의 스케줄에 맞게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주영님께서요. 오픈 API를 통해 내부 업무 시스템 통합 및 디지털 플랫폼 현대화를 위해서 유엔하우스의 우노 게이트웨이 맞습니다.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고객사 중에서 우노 게이트웨이가 가장 많이 도입된 업종이 무엇이고 구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일단 솔루션 도입에서 가장 우선시에서 고려될 점이라면
무엇을 통합할 것인가, 네.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업무 요건 정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업무 요건 정의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사업 수행 중에 추가적인 요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사업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업 시작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저희가 가장 많이 도입된 업종은 현재는 우리의 금융권이죠. 네. 금융권의 대부분의 제1, 제2 금융권들에서 저희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더 덧붙이자면 구축 기간을 단축하려면 사실은 이제 레가시에서 어느 정도의 대응 개발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레가시 대응 개발 없이 모든 걸 다 자동화하겠다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레가시 조직들, 그러니까 이거를 기획해서 이제 그 끌고 나가는 조직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서포트하는 조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응해야 되는 그 시스템들이 이 대응하는 시스템들 간의 어떤 그 조율이라든지 어떤 그 대응에 대한 것들도 미리 좀 준비를 좀 잘 해놓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구축 기간 좀 단축을 하고 좀 원만하게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가 없는 네, 어떤 네. 이렇게 벤처, 스타트업, 네. 새로운 서비스란 그런 데들은 좀 더 빨리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뭐 그런 뭐 레가시에 대한 종속성들이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중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료를 나중에 뭐 공유해 주냐 하는 질문들이 많던데 네, 네. 어떤 자료 공유는 네, 어떻게? 뭐 자료는 뭐 공유해 드릴 나중에 수 있을 것 PDF로 같습니다. 저희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토카이트 다시 보기도 토카이트 사이트에 여러분들 며칠 뒤에 오시면 다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질문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요. 추가적으로 유엔하우스에 여러분들 상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제로 설문에 뭐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하신 몇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답을 드렸던 네. 뭐 임종택님, 임종택, 서종동님, 서종동, 조규성님, 조규성, 이용진님, 이용진, 이규훈님, 이규훈, 최정아님, 최정아, 이호승님, 이호승, 뭐 임주형님, 임주혁. 네네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또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질문들 쭉 보시면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뭐 저희가 사전에 요청을 해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이제 오픈 AT에 관련돼서 뭐 깊이 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를 도입하고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잠깐 저희 회사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업계에서 저희가 오픈 API 시스템을 가장 많이 구축했고 이걸로 많은 다양한 업무 분야를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잘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은 질문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뭐 미처 뭐 충분하지 않은 답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저희도 힌트를 얻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솔루션에 대한 조금 더 기능에 대한 보완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저희도 나름 뭐 질문을 통해서 얻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유엔하우스가 앞으로 뭐 고객사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서비스 그리고 좋은 품질로서 좀 대응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어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또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양한 또 오늘 오후 2시도 방송이 있고 같은 다양한 주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것들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보기는 토카이 사이트에서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또 계속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